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의료 현장에서 직접 마주하는 공황장애의 현실에 대해 심도 깊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공황장애는 단순한 불안을 넘어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일상생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희망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전문적인 도움과 강한 의지를 통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마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이 강렬한 믿음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나 외부적인 자극 없이 예측 불가능하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을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공황 발작 시에는 심장이 터질 듯이 빠르게 뛰는 심계항진, 숨이 가빠지며 온몸이 땀으로 젖는 듯한 증상, 그리고 마치 지금 당장 죽을 것만 같은 느낌이 드는 등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러한 공황 발작은 대개 수분 이내에 그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환자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도의 고통과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의 사례를 들어볼까요? 최근 한 환자분은 갑자기 찾아온 극심한 가슴 통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응급 검사 결과 심장이나 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환자분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에 떨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공황 발작의 모습입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 의료진은 단순히 신체 증상만을 면밀히 살피는 것을 넘어 그 뒤에 숨겨진 깊은 불안과 압도적인 공포를 정확히 읽어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단지 숨쉬고 있을 뿐. 이 철학적인 명언처럼 공황장애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살아가는 자유와 행복을 방해하는 무서운 장벽이자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공황장애는 대체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공황장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하나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뇌의 신경 전달 물질, 특히 세로토닌 시스템의 불균형이나 기능 이상이 주요 생물학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가족력이 있는 경우 발병률이 높아지는 유전적 요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 심리적인 요인, 예를 들어 완벽주의 성향, 높은 불안, 민감성, 그리고 스트레스와 같은 환경적 요인도 공황장애 발병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 지속적인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학습, 경험 등이 공황장애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간호사 동료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예측 불가능한 응급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어느 날 밤 잠을 자다가 갑자기 심장이 멎을 것 같은 극심한 공황 발작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몸과 마음이 극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보내는 일종의 경고 신호이자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SOS와도 같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고통받는 방식은 선택할 수 있다. 이 지혜로운 명언은 우리에게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해 나갈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공황장애의 증상은 크게 신체적인 증상과 정신적인 증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체 증상으로는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심계항진, 온몸에 식은땀이 흐르거나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 발한, 몸이 떨리거나 손발이 저리는 떨림, 숨이 가빠지거나 질식할 것 같은 호흡 곤란, 가슴 부위의 답답함이나 극심한 통증, 메스꺼움, 그리고 갑작스러운 어지러움 등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증상으로는 현실과 분리되는 듯한 비현실감,
자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 강렬한 두려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나 상황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실감 등이 대표적입니다. 공황 발작은 보통 10분 이내에 그 강도가 최고조에 달하며 환자에게 견디기 힘든 극도의 불안과 공포감을 안겨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이러한 급성 증상을 심장마비나 뇌졸중과 같은 위급한 질환으로 오인하여 응급실을 황급히 찾곤 합니다. 이러한 오해는 공황장애의 정확한 진단을 지연시키고 결과적으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만드는 안타까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좁은 공간에 가두지만 희망은 우리를 한계 없는 자유로운 세상으로 인도한다. 이 심오한 말처럼 공황장애의 증상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 속에 가두려 하지만 정확한 이해와 희망은 우리를 이 속박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고통스러운 공황장애는 어떻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다행스럽게도 공황장애는 충분히 치료 가능하며 성공적인 극복 사례가 많은 질환입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할 때 가장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로는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SSRI 계열의 항우울제와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의 항불안제가 주로 사용됩니다. 항우울제는 공황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점진적으로 줄여주고 재발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반면 항불안제는 급성 공황 발작 시 빠른 증상 완화를 돕지만 장기 복용 시 약물 의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신중한 처방과 지도가 필요합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환자가 공황 발작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나 인식을 교정하고 신체 증상에 대한 과도한 공포를 현실적으로 줄이는데 핵심적인 초점을 맞춥니다. 구체적으로는 복식 호흡 훈련, 점진적 근육 이완 요법, 그리고 환자가 두려워하는 상황이나 자극에 점진적으로 노출시키는 노출 치료 등이 다양하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공황장애 환자는 특정 장소에서 공황 발작을 경험한 후 그 장소를 극도로 회피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숙련된 의료진은 환자와 함께 점진적으로 그 장소에 노출되는 훈련을 시도했고 반복적인 연습 끝에 환자는 그 장소에서도 불안감 없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병행할 때 각 치료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여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마음으로의 여행이다. 이 심오한 명언은 공황장애 치료가 단순히 신체적인 증상을 다스리는 것을 넘어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깊이 있게 변화시키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공황장애의 치료는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라 인내와 꾸준함이 요구되는 장기적인 여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최소 9개월에서 24개월 이상 꾸준히 전문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해서 환자 스스로 임의로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치료를 중단하면 높은 확률로 재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많은 환자들이 증상 호전 후 자의적으로 약 복용을 중단했다가 이전보다 더 심각한 공황 발작과 불안 증상으로 다시 병원을 찾는 안타까운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공황장애는 조기에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우울증, 다른 불안 장애와 같은 다양한 공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조기 진단과 꾸준하고 지속적인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는 혁신적인 디지털 치료 기기를 활용한 인지행동 치료 애플리케이션 등도 개발되어 환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더욱 효과적으로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습니다. 인생은 용기의 문제이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장애물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 격려의 말은 우리에게 치료 과정에서 겪는 수많은 어려움과 좌절을 용기를 가지고 끈기 있게 극복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격려합니다. 공황장애는 결코 혼자서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질병이 아닙니다.
이 질환의 극복을 위해서는 전문 의료진의 도움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지지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공황장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을 없애고 환자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편안하게 자신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환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극복하여 건강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면 편견 없는 따뜻한 이해와 함께 그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격려하고 안내해 주세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우리는 늘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며 가장 약한 한 줄기 빛도 깊은 어둠을 충분히 뚫고 나올 수 있다. 이 감동적인 명언처럼 공황장애라는 고통스러운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분명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으며 그 빛을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며 함께 이 어려운 여정을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